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힘들다. 안녕하세요. 자세. 오랜만이에요? 저는 방금 집에 들어왔습니다. 방금 집에 들어와서 요 다음 주 스케줄 정리 좀 하고 있어요. 오늘 시험 끝났어요? 축하합니다. 고생했어요. It's fun. 와. 일요일에 민우님 만나는 거예요? 네, 만나요. 오랜만에 보겠네요, 민우 형. 오늘은 어떤 하루였어요? 오늘도 작업을 했어요. 오늘도 원상이랑 만나서 작업을 했습니다. Are you drawing again? No, I'm actually clearing my schedule on iPad. 아직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아까 좀 밥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오늘은 좀 전화 이벤트? 전화 이벤트가 뭐예요? 민우 형 무슨 전화 이벤트 했어요? 전화 이벤트가 뭐예요? 그 압구정동에 되게 맛있는 밥집이 있어요. 제가 20살 때부터 진짜 많이 먹었는데 그 집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거기에 이제 갔다 왔고 오늘 라이브로 일본인 팬분들한테 랜덤 전화 건 이벤트요? 대박. 민우님이랑 통화했어요. 와, 축하해요. 저는 그거를 하기에는 핸드폰도 없고, 아니 핸드폰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연락할 수단이. 와, 근데 대박이다. 민우 형이랑 통화를 하셨구나. 스케줄 정리 끝. 저는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런 전화 어플 같은 걸 사용해서 하면은 괜찮을까요? 일본 팬만요? 나중에 또 한국 또 팬을 위해서 한국 팬을 대상으로 뭔가를 또 하지 않을까요? 아, 머리 근데 뭔가 정리가 안 되네. 마음에 안 드네. 오늘 머리 뭔가 좀 별론 것 같아요. 잘못했어요, 뭔가 머리를. 근데 제가 그런 이벤트를 한다고 해도 좀 약간 별로 인기도 없고 재미도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좀 유명해지면 그때 해볼게요. 공식 팬클럽이 일본에만 있어요? 한국은 없고? 아, 진짜? 우리 열심히 해서 한국에도 민우 형을 위해서 공식 팬클럽을 만들어요. 아까 믹싱 작업은 언제 한 거냐고요? 아, 그거 여러분도 잘 들으셨나요? 제가 정말 열심히 믹스했는데 제가 가은이는 이제 제가 꽤 오래 안 친구인데 드럼을 정말 잘 쳐요. 멋있게. 아이고. 드럼을 되게 멋있게 잘 치는 친구인데 이제 이번에 유튜브를 뭐 한 해 만에 뭐 동영상을 올린 해 만에 약간 이러고 있어서 제가 그 소스 내놓으라고. 그래서 일단 내가 사운드 멋있게 만져줄 테니까 하고 올리라고. 그런 걸크러쉬 드러머 계신 줄 처음 알았어요. 팬될 것 같아요. 팬은 제 팬만 하시고요. 팬은 제 팬만 하세요. 제 팬만. 그래서 제가 이제 사운드 멋있게 잡아줄 테니까 해서 올려라 해서 했는데 저도 일단은 뭐 좋은 경험이었죠. 일단 저 같은 경우도 일단 엔지니어를 하는 작업에 있어서 뭐 미디나 이런 가상악기 소스들도 많이 만지지만 이런 또 리얼 사운드를 잡을 때 재미있어요. 되게 현장감이 느껴지고. 바르게 앉아야지. 현장감이 있고 되게 재밌거든요. 리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 오늘 그리고 오늘도 TMI도 얘기할 거 생겼죠. 오늘도 물리치료 받고 왔어요. 근데 믹싱을 잘 몰라서 뭘 중점적으로 들을지 좋을지도. 글쎄요. 그러니까 뭘 중점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사실 딱 레코딩만 한다고 그러니까 음악을 레코딩을 했다 그래서 그게 딱 들을 만한 소리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러니까 목소리도 그렇고 뭐 악기도 그렇고 일단 녹음을 한 다음에 또 그 곡에 맞게 잘 섞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작업이에요. 뭘 중점적으로 들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전체적인 조화를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을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음악이나 그 아까 제가 올린 영상 같은 경우는 뭐 그걸 들으시면서 뭔가 불쾌하거나 불편한 게 없이 그냥 멋있게 잘 들으셨다? 그러면 그냥 성공적인 미싱인 거죠. 뭔가 위화감이나 이런 거 없이 잘 들으셨다면. 그게 된 겁니다. 네, 그런 겁니다. 저는 이것도 약간 요리사 같은 직업이라고 하면 될 것 같네요. 같은 재료를 줘도요. 근데 언젠가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이십니까? 이거를 하고 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훈련을 했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 막 대놓고 알아주는 작업도 아니고. 근데 이제 알아주시는 분들은 알아주는 그런 작업이라서. 그 재주가 있잖아요. 굳이 제가 열심히 살고 있는 제 재주까지 뺏으시면 어떡하라 그래요. 안 돼요. 음악쌤 해달라고요? 학교에서 음악 선생님을 구한다면 제가 해볼게요. 교환 자격증은 없지만.
왕년에 나비야 드셨다고요? 왕년에 나비야를 쳤으면 이미 끝났는데. 5월엔 되게 다양한 소식들이 들릴 것 같네요. 음악은요, 여러분 취미로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음악을 즐기세요. 저는 음악을 하면서 고통을 받는 건 저희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은 즐기세요. 음악을 감상하시고 느끼세요. 그래서 일단 뭐 벌써 오늘 하나 올렸고, 또 조만간 하나 올리고, 또 하나 올리고, 하나 올리고 그러지 않을까? 아, 나 이렇게 밑에가 뭔가 찐 것 같지? 카메라가 밑에 있어서 그런가? How are you today? Pretty nice. 음치에 박친데 음악이 너무 좋아요. 이상하죠? 아니요? 안 이상한데요? 음악은요, 듣는 겁니다. 음악은 듣는 거예요. 음치고 박치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가장 슬픈 거는 음악을 듣지 못할 때가 제일 슬프겠죠. 어떻다면 또 꽃이 폈는데 꽃을 보지 못한다는 것 또한 아쉽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다 할 수 있는 우리는 감사해야겠죠. 항상 그것들을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저희들은 항상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좋으면 좋은 거죠. 그럼요. 음악은 듣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고민하고 테크니컬하게 고민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만드는 사람이 고민을 하는 거지, 리스너는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좋으면 좋은 거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취향의 영역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거죠 뭐. 도덕샘을 해달라고요? 제가 그렇게 도덕적인 인간인 것 같지는 않아서 도덕샘은 못할 것 같고. 그래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물론 이제 되게 딥하게 빠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냥 즐기세요. 듣기 좋은 음악을 위해서 고민해주는 분들이 고마울 뿐.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지연님 국어쌤 해줘요. 중국어쌤 해줘. 어허. 지연님은 음악을 즐기면서 하는 편인가요?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일단은 편곡을 할 때는 그런 바이브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텐션을 좀 높게 유지하거나 아무튼 그 곡에 맞는 텐션을 유지하려고 하고요. 곡 작업을 할 때는 이제 후반에 엔지니어링 이런 테크니컬한 부분에 있어서는 감정은 최대한 배제하고 팩트만 바라보려고 해요. 감정이 그 기술적인 부분에 들어가면은 음악을 망쳐요. 기분으로 그 기술의 영역을 들어가면 약간 음악이
뜬다고 해야 되나? 담임쌤 해달라고요? 3학년 2반 절에 앉아. 근데 제가 담임쌤 하면 여러분들 싫어할 것 같은데, 무섭다고. 또 되게 싫어할 수도 있어요, 저를. 삼학년 4반이에요? 3학년 4반 자리에 앉아. 그 뒤에 전화내 깨고. 음악 말고 요즘 제일 신나게 하는 건 뭐예요? 넷플릭스? 없네요. 재현님 같은 쌤 있으면 하루 종일 학교에 있을래. 그럼 심부름 시킬 거예요. 주위에 음악하는 사람이 많은데 진짜 저도 음악하고 싶어요. 일단 앞에 이유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전. 물론 제가 나이가 많은 건 아닌데요. 저도 25살이잖아요, 제가 올해. 저는 음악을 18살, 그러니까 18살에서 19살로 넘어가는 그 해 겨울에 시작했어요. 그럼 저는 실질적으로 사실상 실용음악과나 뭐 이런 걸 준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되게 늦게 시작한 편이거든요, 음악을. 근데요, 제가 그때 같이 시작했던 그 비슷하게 시작했던 그 시기에 시작했던 음악을 하던 사람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그만뒀습니다. 혹은 또 각자의 상황이 다르겠지만 또 그때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이미 나보다 훨씬 앞서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아직 아무것도 못하고 학교도 못 들어가고 갔던 사람도. 전 하고 싶었는데 안 못한 거고 주위 사람들은 다 그냥 해버렸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그냥 이 얘기를 그래서 끝까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주변은 저는 오히려 음악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지만 결국에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이제 아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 학원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걔 중에 제가 그 학원에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저랑 이제 비슷한 시기에 학원을 다녔던 사람들 중에서 꽤 많은 엄청 큰 학원이었어요. 좀 유명한 학원이어서 조심스럽지만 얘기를 하자면은 그 신용재 따라하고 했던 그 하은이 형도 같은 학원 비슷한 시기에 학원 다녔었고 그 다음에 뭐 워너원의 워너원 뭐 열어줘라든지 뭐 이런 노래부터 시작해서 타이틀곡도 작업하고 이번에 그 김세정님 스카이라인도 작업했던 플로우 블루 거기에 이제 거기 작곡가 팀에 그 두 명 다 또 저랑 또 비슷한 학원을 다녔던 시기에 있었고 그 중에 한 명은 저도 제 친구예요. 그리고 또 그 학원 출신 중에 이제 저랑 약간 시기가 안 맞아서 만나진 못했지만 원상이 조원상도 그때 그 학원 출신이고요. 그다음 저도 그 학원 출신이었고 또 누가 있지? 그 학원 출신이 그리고 그 KOJ 그 지코님 회사 엔터테인먼트에서 또 프로듀서로 지금 다운이라는 형의 그 새벽 제세동 앨범을 다 프로듀싱한 친구도 저랑 이제 같은 학원 동기이고 저랑 같이 전에 밴드를 같이 썼던 연주 밴드긴 한데요. 아무튼 그 밴드도 같이 썼던 그쵸. 근데 제가 지금 꼽은 사람이 한 많아야 7명, 8명 정도거든요. 사실 그분들 이 한 8명 정도 빼고 나머지 다 지금 뭐 하는지 몰라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오래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그때로 벌써 몇 년이 흘렀나요? 19살. 그럼 19, 20, 21, 22, 23, 24, 25. 저도 이렇게 해서 7년째, 거의 8년 차. 8년 차예요, 저도. 다시. 그러니까 8년 동안 그냥 버틴 거죠, 저도. 음악 안 그만두고. 음. 되게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아요. 제가 대학교를 다니고 미디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 연주자 시절에는 뭐 제 같이 했던 동기들 뭐 다 대학교 가고 막 뭐 하고 그러면 당연히 또 스트레스 받죠. 그리고 또 대학교를 결국에 가진 않았지만 계속 또 기타를 치면은 또 누가 어디 밴드 했다더라, 누가 어디 뭐 레코딩에 참여했다더라, 누가 어디 기타 세션 했다더라, 막 그런 또 소식 들리고 그러면은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또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렇게 해서 그만두게 되고 미디를 또 시작을 했는데 이미 뭐 친구 제 지인들 주변 지인들은 그때 그 플로볼로나 뭐 그런 했던 친구 그때 그 친구는 아마 제가 알기로 첫 입봉이라 그러거든요. 그 첫 작품 하는 거 그때 그게 아마 원어원 그때 할 때였어요. 남자 편 이 그 시즌 2인가 그게 아무튼 그때 해서 열어줘였나 뭔가 해서 그 펜타곤 후이인가 그분이랑 뭐 첫 작업이었어요. 그게 제가 알기로 그렇게 해서 그거를 한 다음에 원어원 앨범들에 막 여기저기 계속 수록이 됐었고 그러면서 막 되게 미디로 잘 나가고 이런 프로듀싱 쪽으로 막 친구 지인들인데 저는 잘 나가고 또 뭐 그 저랑 같이 밴드를 했던 그 친구도 어떤 되게 멋있는 형을 만나가지고 뭐 앨범 프로듀싱 하고 막 그러면서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면은 또 힘들죠. 나도 같은 직업을 준비를 하면서 왜 저들은 나보다 먼저 앞서 나가는가? 왜 나한테는 기회가 오지 않지? 내가 재능이 없는 탓인가? 아니면 음악을 더 뭘 해야 되나? 네버. 아, 맞아. 네버, 네버. 우리 둘, 네버.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에요. 그러면서 아마 그 꽤 많은 앨범에 제 친구가 참여를 했어요. 그 원어원을 했을 때. 음. 그게 아마 네버가 경연에서 한번 나온 다음에 그게 나중에 데뷔하고 수록곡이 됐던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튼 뭐 맞아. 지원님 원래 속력보다는 방향이랬어요. 맞아요. 물론 이제 그러고 나서 사실 남들이 어떻게 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란 걸 이제 어릴 때 깨달았죠. 조금 어릴 때. 네. 그래서 저도 해주고 싶은 말이었어요. 주변에서도 아마 막 할 거고 또 막상 시작하면 시작하는 대로 진짜 보이지 않았던 스트레스들이 엄청 늘어날 거예요. 압박도 생길 거고요. 내 꿈에 대한 고민도 생길 거고. 근데 그럼에도 좋아하면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럼에도 좋아했거든요. 음악이. 무대를 서보면 그만둘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도 계속 그때도 이제 잠깐 2년 전에 이제 기타리스트로서의 생활보다 프로듀싱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사실 무대를 거의 떠났다라고 생각을 했었다가 그랬다가 이제 그 슈퍼밴드라는 방송을 참여를 했던 것도 이제 무대가 그리워서 했던 거였으니까. 뭐 어쨌든 그러니까 음악을 하시고 싶다면 하십시오. 아마 되게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도 하십시오. 아니 뭐 저는 제가 위로받으려고 한 것 같은데 저는 전혀 위로받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제가 위로받을 건 아니에요. 제가 위로를 받거나 뭐 그럴 건 아니라서. 그냥 그렇다고요. 그냥 뭐 You're so positive, right? 한국에 있을 때 최대한 많은 무대를 보고 왔는데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공부는 싫은데 공부밖에 재능이 없어서 제 인생은 노답. 공부밖에 재능이 없는데 일단 공부밖에 재능이 없다는 것부터가 틀렸어요. 공부를 잘한다는 건 엄청난 재능이에요. 저도 공부를 해요. 심지어 여러분 공부가 왜 제일 쉽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냥 다닐 수 있죠. 고등학교는 물론 조금 다른 내용이 조금 약간 결이 다르긴 하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각 과목마다 선생님들이 다 1시간씩 투자를 해서 수업 내용도 가르쳐주고. 저희는 그런 거 없어요.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되고 심지어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이게 영업 비밀 같은 거라서. 결국에는 또 발로 뛰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그마저도 심지어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음악이라는 게 정답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사실. 그리고 또 악기를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절대적인 시간 투자가 필요하고 연습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어려워요. 근데 공부를 잘한다라는 건 정말 엄청난 재능이에요. 공부를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는 것. 그거는 앞으로 회사를 들어가든 뭐 어디 뭐 대학교를 가든 대학원을 가든 하다못해 다시 뭐 음악을 하던 뭐 패션 공부를 하던 이 공부하는 재능이 없으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공부하는 재능이 제일 큰 거예요. 진짜 축복받은 겁니다. 지금 당장에 너무 남들과 똑같은 걸 하고 있다는 생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그런 매너리즘에 충분히 빠질 수 있어요. 공부라는 건 특히 학교 공부라는 건. 근데 그런 끈기 그런 노력은 절대 잃지 말아요. 나중에 사회 나가서도 앞으로 모든 것들은 배움이 연속이에요, 여러분. 특히 20살, 21살 되고 회사를 들어가던 어딜 들어가면 또 다 배워야 돼요, 또. 그때 공부를 잘한다는 재능을 갖고 있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Today I was thinking opportunity is not always there, but you have to prepare yourself perfectly so when the opportunity shows up, you could get it. What you say? I was thinking opportunity is not always there, but you have to prepare yourself perfectly so when the opportunity shows, you could get it. 무슨 말인지 이해했고 이제 이해했어. 맞아. 새로운 걸 배우는 즐거움. 어쨌든 진짜 어차피 매번 배움의 연속입니다. 그렇게 해서 배움이 없어진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숙달됐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숙달되면은 저희 이제 속된 말로 약간 시쳇말로 고인물이라고 하죠. 그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고인물이 부정적인 건 아닌데요. 저는 고인물이 되고 싶진 않아요. 항상 새로운 자극을 받고 새로운 걸 배우고 그렇게 해서 항상 발전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뭔가의 장인이라는 게 되면은 속상할 것 같아요. 아, 내가 장인이구나. 난 여기까지인가?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이 새로운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언젠가 누군가의 선배가 된다면 그만큼 시드간이 흘렀다는 소리겠죠. 근데 제가 만약에 그때 그들의 음악과 그들의 사회관, 뭐 트렌드 이런 것들을 제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저는 아마 거기까지겠죠, 제 음악은.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항상 새로운 자극, 새로운 것들 항상 제가 체득하고 배우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사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엄청 안 했죠. 저는 공부를 안 했어요, 학교 다닐 때.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거는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아이, 아니야, 장인이라는 게 지금 제 나이 때는, 제 나이 때는 장인이라고 될 수도 없죠. 뭐 어떻게 명함도 못 내밀어요, 저는. 그냥 나중에요, 나중에. 제가 나이 한 40 먹었을 때. 제가 저번에 말했던 평생 소원은 오래 음악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쓸데없는 원주율 외우기랑 세계지도 외우기 16동안. 와, 그, 그런 거를 하지 마요. 쓸데없다라는 거 하지 마요. 하지 마요, 그런 거. 언젠가 분명히 쓸데가 옵니다. 저도 그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은 민우 형이 맨날 저보고 정보요원이라고 해결사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 그거 그 당시에 또 제가 그런 걸 알고 있었다면은 누군가는 그걸 보고 아, 그 쓸데없는 거 왜 갖고 있냐? 그런 거 어디서 다 알고 있냐? 그런 쓸데없는 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냥 언젠간 필요한 날이 올 수 있어요. 원주율을 160짜리까지 외우면 대박.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원주율. 그건 아니지. 찬님은 그게 또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 제 머릿속에 그 트리거가 있습니다. 이 원주율을 외우는 트리거가 있어서 딱 요 정도만 외울 수 있어요. 3.14 3.14 1592 6535 8979 3238 4626 4338 32. 아, 맞아. 이거 생각난다. 3.14 1592 6535 또 기억이 안 나네. 3.14 1592 6535 8979 3238 89. 모르겠다. 사자성어 읽어있는 기분이에요. 맞지? 맞죠. 약간 이런 그 제 흐름이 있어요. 이 흐름이. 4 1 5 2 6 5 3 5. 근데 이게 뭔가 약간 수열이 있는 것 같은. 와 이거 대박. 이거 쓴 거예요? 3.14 1592 6535 8979 3238 4616 4338 3279. 못 읽겠다. 못 읽겠어. 근데 뭐 맞는 것 같아. 박수.
박수. 저 숫자가 몇 개인지도 사실 못 세겠어요, 전. 아무튼 박수 드리겠습니다. 쓸데없지 않아요. 아, 그게 하이파이브예요? 이상한 거 암기 잘한다고요? 저도 이상한 거 암기 잘해요. 그래서 해결사잖아요, 별명이. 나중에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언젠가 어느 순간 어떻게 필요할지 몰라요. 언젠가 어느 순간 어떻게.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힘이 되겠죠? 바라 이름은 170개 위치여서 겨울 1등 했다고? 암기력이 되게 좋구나. 저는 그거는 있어요. 한 몇 살 땐진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어릴 때요. 한 8살? 9살 땐가? 그때 저희 집에 이제 백과사전이 있었거든요. 그 집에 백과사전인데 거기에 뭐 세계 지도였나?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전 세계 지도가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이걸 뭐 다 외우면 뭐 얼마를 주겠다 했지? 1,000원이었나? 뭐 아무튼 주시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다 외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몇 개국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은 다 외웠어요. 근데 지금 다 까먹었죠, 지금. 국기를 보고 외웠어요. 저는 지도를 보고 외우는 게 아니라 이 국기는 어디, 이 국기는 어디 뭐 이런 식으로. 1,000원을 외우다니 단가가 너무 쌌다. 당했다. 섬나라들 외우는 거 좀 어렸어요. 아, 맞아요. 정말 IQ가 궁금해. 글쎄요, 그때 197개국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외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 또 한국사를 되게 좋아해서 지금 아직도 그 고등학교 그 학기부인가? 거기에도 이제 그 역사 특기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 생기부. 네, 저 한국사 특기생으로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1학년 때까지는 유지했었어요. 한국사 웬만한 거 다 외웠거든요. 지금 다 까먹었죠? 기억도 안 나요, 지금.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외우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한국사를 외운 게 아니라 제가 원래 한국사를 하면서 동시에 삼국지도 좋아했었거든요. 제가 뭐 그런 것들부터 해서 좀 좋아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막 세계사가 약간 매치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거든요. 그 역사의 흐름이 약간 맞아떨어지는? 단기 기억력이에요. 엄청 빨리 외워서 일찍 까먹어. 집중력이 좋나 보네. 집중력이 좋나 봐요. 그렇게 딱딱딱 외우고. 한국사를 제일 싫어해요. 그래도
재밌는데. 생각보다 그런 거를 흐름으로 배우면 재밌어요. 우리 뭐 안시성 얘기도 이런 것들을 사실 좀 선생님들을 또 잘 만나야 하지만 사실 역사라는 게 책에 나와 있는 게 그게 무조건적으로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건 관점에 따라 해석이 분명히 바뀔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하거든요. 저는 아직 그니까 뭐 어쨌든 제가 제일 궁금한 역사가들끼리 만나면 진짜 많이 싸운대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궁금한 논쟁거리 중에 하나는 사실 이거예요. 저는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어릴 때도 저희가 일제 시대가 있었잖아요. 구한말 일제 시대가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일제 시대 때 뭐 불국사나 이런 것, 불국사부터 석굴암 이런 것들이 일제 시대 때 훼손이 됐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알았거든요. 어릴 때 배울 때는. 그리고 뭔가 그럴만하다라고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어릴 때. 뭔가 그 민족에게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훼손을 시킨다. 아니면 뭐 유지보수를 잘 안 한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어릴 때는 그런 역사적 관점에 있어서 민족주의적으로 가르치는 것들이 대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팩트를 놓고 보면 저희는 어쨌든 일제 치하에 있었었고 뭐 불공정인 조약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긴 해야 돼요. 그거는 경술국치를 통한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불공정 조약들이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건 팩트니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일제시대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역사가들의 논쟁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뭐 석굴암을 뭐 페인트를 칠하면서 뭐 산소랑 만나게 해서 조금씩 뭐 상하게 했다. 라는 주장을 해요. 근데 이때 저도 궁금했고 또 다른 분들의 시각도 얘기를 했던 거는 아니 부술 거면은 부수지. 그 뭐 페인트 귀찮게 페인트를 칠을 하고 뭘 하고 그러냐. 약간 요런 관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는 또 이게 일제가 훼손을 한 거다. 아니면 이미 상당 부분 훼손이 돼 있었던 것, 상당 부분 훼손이 돼 있었던 것 같다.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알게 되니까 되게 과학적이게 망가뜨리네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봐봐요. 이게 되게 과학적으로 망가뜨린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과학적인 부분인지 사실 전 잘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Do your lips are natural? Yep. 그러니까 굳이 뭐 페인트를 그러니까 뭐 페인트인지 모르겠죠. 정확한 방법은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부수는 거나 이런 물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뭔가 다른 방법이었는데 그럴 거면 차라리 아예 그냥 물리적으로 없애는 게 낫지 않았을까.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불국사 같은 경우도 일제 이전에 유지된 사진이 있었는데 이미 상태가 되게 많이 안 좋았던 부분들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것도 연도가 일제 사진 이전에 찍어두셨던 거라고 뭐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팩트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미 상태가 원래 안 좋았던 건데 그게 일지치하에 의해서 망가진 거다? 인 건가? 아니면 사실 우리는 이미 그런 불국사 따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미 망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일제가 치하를 한 이후에,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도 항상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는 그런 문화재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현대화가 되고 근대화가 될지언정 또 우리의 뿌리나 혹시 우리의 시작점,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후대에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이 잘못 전달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단순한 남 탓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전 세계를 기원전부터 보셨던 외계인은 모든 답을 알겠죠. 에이. 이거 외계인에 대한 가설 중에요. 제가 되게 재밌게 봤던 거는 그 스티븐 호킹 박사님의 필터 이론이었어요. 스티븐 호킹 박사님이 이제 하셨던 필터 이론인데 이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님의 필터 이론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걸 실험을 하셨어요. 이렇게 밑에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칸막이에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수많은 이렇게 수많은 공들이 있어요. 이거를 소위 말하는 원시 문명, 이거를 이제 소위 말하는 1차 문명, 뭐 원시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태초에 생명이 있는 그런 아주 베이직한 상태. 그리고 제가 아까 여기 구멍을 뚫어놨다 그랬죠? 근데 이 구멍이요 되게 작아요. 되게 작은데 여기 지금 바람을 불고 있으니까 한 2개, 3개 정도는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죠? 운이 좋으면. 어떠한 뭐 특정한 조건도 있을 거고, 뭐 운이 좋아서 사이즈가 맞아서, 그리고 바람이 딱 마침 제때 불어서 무게가 적당해서. 1차 여기 첫 번째 칸에 있던 공들보다는 조금이지만 넘어갔어요. 여기가 또 이제 다른 2차 문명,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요, 또
여기로 또 이제 몇 개가 넘어갈 거예요. 아까 2차 문명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한 요 정도 넘어갈 겁니다. 이제 여기가 보통 우리가 이 스티븐 호킹이 얘기하기를 그냥 뭐 한 3차 문명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근데 자 이런 식으로 또 그럼 넘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문명 혹은 이미 이쯤부터가 우리가 살고 있는 문명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공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이 초기 원시 문명에서부터 이 문명의 필터라는 것들을, 이 필터가 문명의 발전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나가면 갈수록 경우의 수가 되게 줄어들죠. 근데 저희가 살고 있는 우주의 크기는 현재도 그 푸엔칼의 추측인가? 그거에 따르면 어쨌든 팽창은 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난제 푸엔칼의 추측에 의하면 아마 확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장을 하고 있고 저희는 지금 어떠한 그 필터에 지금 또 난관에 껴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한 문명이 이미 있을 거나 아니면 이미 다음으로 나간 문명, 다음 필터로 넘어간 문명들이 있을 거예요. 혹은 저희랑 같은 필터를 갖고 있는 문명일 수도 있고. 근데 일단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이런 문명에서는 지금 달 하나 가는데도 굉장한 많은 비용이 들고, 뭐 화성도 겨우겨우 가고 있죠. 물론 지금 기술이 많이 발전했지만 사실 그거 쉽게 갈 수는 없는 문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필터 이쪽 문명에서는 외계인을 만날 수는 없어요. 사실상 확률적으로 되게 낮은 거죠. 그러면 일단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선. 그러니까 그러면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우리보다 앞선 필터에 있는 쪽에 있는 문명이 우리를 찾아오는 방법이 있는데, 이들 또한 사실상 얼마나 많은 문명이 발전했을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능성이 아까 보셨지만 이 필터를 넘어가는 갈수록 그 공이 되게 줄어들죠. 그러니까 그만한 문명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논리. 이게 필터 이론입니다. 스티븐 호킹의. 계속 필터를 넘어가면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진보된 문명의 수는 줄어들고 있다. 이건 이제 필터 이론이에요. 이게 그 정리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이론인데 저는 이게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이 이론이 쉬웠거든요. 너무 쉽고 한 번에 저는 딱 와닿아서 저는 이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 스티븐 문 박사님이 되게 재밌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뭐 외계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적어도 외계인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필터 때문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얘기입니다. 근거가 있나? 이론이라는 거는 언제든 누구나 다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떠한 특정의 실험을 하면서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했고, 이제 이거를 증명해내는 건 또 누군가가 하겠죠? 아니면 증명할 가치도 없는 이론일 수도 있고. 세계 7대 난제였던 프랭카의 추측, 이것도 결국 어떤 한 사람의 질문이었습니다. 우주의 크기는 누가 잴 수 있는가? 우주의 모양은 어떤 모양인가?가 세계 7대 난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누군가가 증명할 가치가 있다 하기 때문에 밤을 새고 세대를 거쳐 증명을 해낸 거고요. 이렇게 몇십 년이 지나서 증명이 된 것처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도 그냥 하나의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 시간이